두 번째는요, 이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좀 자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옥에서 온 집이라고 불리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택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집을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또 한쪽에는 죽은 동물 뼈도 나뒹군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 집을 누가 싸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앵커는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집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가격 보고 싸다 그러면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랑은 좀 다르시네요. 네, 좀 약간 대본하고 달라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은요, 이렇게 앵커처럼은 아니고, 보통은 이런 흉가라면, 좀 보통은 꺼리기가 마련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좀 미국에서는요, 저런 흉가라고 해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이 집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집은 최근에 올라온 물건이었는데요. 이 시세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 더 싸다는 이유로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금방 거래가 성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집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흉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수리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네. 한국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국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그래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좀 나타내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S&P 케이스 실러라는 이 지수인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 좀 화면에선 잘 나오지 않는데 1989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택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캐나다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56개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을 좀 살펴봤더니 현재 이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좀 완만해 보이긴 하는데 네. 최근 1년을 보면 굉장히 좀 가파른 곡선을 띄고 있다는 네, 걸 볼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역시 유동성 때문이겠죠?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나 또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론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 코로나 초기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외출을 피하고 좀 집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을 많이 나타냈죠.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요,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이 집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시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활동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목재나 혹은 인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집 전체의 공급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유동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폭발한 거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집값 상승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그리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예언하기도 했던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요, 집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면서 지금의 집값 상황은 2003년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다가 2005년부터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지게 됐던 건데, 당시 집값이 빠지기 2년 전의 상황이 지금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저신용자들한테 담보대출을 좀 무리하게 해줬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로버트 실러 교수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채무자들의 신용 등급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투기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이 어쨌든 지금의 과도한 집값 상승 분위기에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또 앞서 조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현재 시간으로 22일 이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좀 밝혔잖아요. 네. 근데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수적인 충격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좀 권장이 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과도한 부채가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